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0장 3절입니다.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해가는 우주는 변화의 근본 정신, 생장염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정신과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도 이 우주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고전 소설의 현대적 상상력을 결합하고 최고 수준의 특수효과로 무장한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2가 최근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사이트 мя오옌에 따르면 너자2는 2월 8일 기준으로 박스오피스 70억 위안, 약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미 6일에는 57억 7,700만 위안을 기록해 종전 흥행 1위였던 한국 전쟁 소재 영화 장진호를 제치고 중국 영화 흥행 역사상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총 94억 위안의 흥행 수익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자2의 연출을 맡은 자오즈 감독은 2019년 개봉한 너자1에 이어 후속편을 완성하기까지 5년간 제작 기간을 투입했으며 무려 4,0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특수효과 장면만 1,900개 이상을 구현했습니다. 명나라 시대 요괴소설 봉신연의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고대 신화 속 캐릭터인 너자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편 너자1이 어둠의 운명을 타고난 너자가 편견과 숙명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다면 이번 후속편은 육신을 잃은 너자가 다시 몸을 되찾고 성장하는 스토리를 다채로운 그래픽과 함께 보여줍니다. 한편 이 영화가 중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극중 천상계의 옥허궁과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연결해보는 은유적 해석 때문입니다. 천상계에 맞서 싸우는 너자의 모습을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중첩해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은 이 영화를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극중 핵심 공간인 연단로에 미국 달러와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등 미국을 연상케 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이런 해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연단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핵심 기술 장벽을 의미하며 너자가 이를 파괴하는 장면은 중국의 독자 기술로 미국의 기술 제재를 돌파하는 상징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영화 속 특별 통행증 옥패에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어 미국의 그린카드, 즉 영주권을 떠올리게 하고 천상계의 무량신선이 건네주는 알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붙였다는 중국 측 주장과 맞물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너자2를 만든 제작사 광선미디어의 창업주 왕창태는 중국판 마블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중국 신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슈퍼히어로 세계관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코 속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낙동강에서 매년 발생해온 녹조 현상이 단순히 시각적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등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중하류 2km 이내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비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47.4%인 46명의 코 속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으며 특히 대구 지역 주민들의 검출률은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 LR가 34명에게서 확인됐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약 6,00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닌 물질로 알려져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된 주민들 대다수는 녹조가 심해지는 시기에 재채기나 눈 가려움, 콧물, 호흡곤란 등 급성기 증상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피부 따가움, 이상 발진, 두통 등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상이 녹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져 직접 호흡기로 유입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녹조 발생은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수문이 막히며 강물 흐름이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녹조 독성 물질이 물고기나 어패류, 농작물은 물론 주택가 공기와 수돗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차원의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해안 지역에서 잡힌 해산물 182개체 가운데 99%인 180개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와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해산물들은 실제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품종이어서 해양 오염이 우리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해양 생물은 물을 거르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게 되고 이를 먹는 인간 역시 미세 플라스틱 유해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세계 자연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60%가 쓰레기로 이어지며 이 중 상당량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5년 집계만 봐도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려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코끼리 2,500만 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해 내부 장기 손상과 산소 결핍 등으로 먹이 활동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오염 문제는 결국 인간에게도 미세 플라스틱을 축적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통수산물에서도 평균 1g당 0.4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 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가 아직 낮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신경계 질환 등과 연관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OECD와 협력해 미세 플라스틱 전 과정 통합관리 연구를 추진하고 식약처 역시 미세 플라스틱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중국 AI 기업 딥시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딥시크와 관련된 추가 뉴스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AI 업계를 뒤흔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기존 AI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급성장하고 있는 딥시크가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위협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역사적 사실 논란이 불거지며 각국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혁신과 논란 속에 선 딥시크,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I 업계에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내는 AI 모델을 개발해 기존 AI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특히 AI 개발에 꼭 비싼 엔비디아 칩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딥시크는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AI 스타트업입니다. 창업자인 량원펑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AI 기반 트레이딩 사업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딥시크는 2023년 11월 첫 AI 모델을 공개한 후 2024년에는 딥시크 V3와 딥시크 R1과 같은 강력한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딥시크 R1은 오픈AI의 O1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메타가 라마3 모델을 훈련하는 데 쓴 비용의 무려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논란.
딥시크는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IP 주소, 기기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법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딥시크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넘겨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안 우려에 국내 기업 공공기관들에선 서둘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에서는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했으며 더불어 LG U+에서도 사용 금지 관련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이어서 금융권에서도 내 외부망에서 딥시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델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가에선 딥시크 접속 제한, 토스와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딥시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교와 국방, 산업, 기업 등 접속을 제한과 차단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딥시크의 AI 챗봇 서비스 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딥시크와 모 회사 하이플라이어가 개발한 모든 앱이 정부 소유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딥시크의 AI 모델은 역사적인 질문에 대해 논란이 될 만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냐고 물었을 때 딥시크 AI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답했지만 챗GPT는 국제법상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딥시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독도는 누구 땅인가라는 질문에는 딥시크 AI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딥시크의 변화로 AI 모델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저성능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존의 AI 인프라를 독점하던 빅테크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검열 논란이 지속된다면 각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 확장이 제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딥시크의 등장은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AI 산업의 정책과 윤리적 방향성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혁신이냐, 보안 위협이냐.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업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딥시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권영미입니다. 앞서 증산도의 우주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주에는 생장염장의 이법에 따라 우주 1년 선천과 후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분열의 극에서 성숙, 수렴으로 넘어갈 때 인간 생명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즉 인종시를 추리는 가을 개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이법, 우주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이법을 바탕으로 가을 개벽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불행과 절망을 쫓아가지는 않죠. 열개자, 열벽자, 개벽. 천지개벽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으로 종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장염장의 자연 이치로 오는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비전과 새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완전한 재탄생과 새 출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기대해온 가을 신천지가 대개벽의 과정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서 우주 환경 자체가 상극의 운인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 5만 년 봄, 여름의 생장 과정 속 경쟁과 부조화, 불균형이 빚어낸 모든 문제와 원한을 일소하는 통과 의례인 가을 개벽의 관문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3대 관문은 자연과 문명, 인간을 동시에 개벽하기 때문에 세벌 개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님께서는 후천 개벽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천지공사로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3가지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상실음 대전쟁과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괴질병겁, 그리고 지축이 바뀌는 자연의 대변혁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3가지 개벽 사건이 한 덩어리로 얽혀서 인과적으로, 입체적으로 같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후천 가을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사건은 지축이 바뀐다, 극이동이 온다, 방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을철 성숙의 새 운수를 받아 기울어져 있던 지축과 공전 궤도가 바뀌는 대변혁, 일체의 선악과 시비, 가치를 가리지 않는 자연의 대재앙이 덮쳐오게 됩니다. 장차 서양은 큰 방죽이 되리라.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지축이 바뀌면서 육지가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거대한 땅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개벽은 기둥 하나 안고 도는 동안에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천지의 하추교역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자연 개벽의 결과로 마침내 가을 우주의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지구는 1년이 360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류 최후의 한판 대결, 남북 상실음 전쟁입니다. 상제님은 1901년부터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최근의 국제 정치의 흐름을 상제님의 뜻대로 미리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새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5신선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그리고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이라는 3번의 실험으로 전개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3번째 실험인 상실음 중에서도 막판에 해당합니다. 상실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실음 초판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남북전쟁이고 현재는 휴전 중이지만 이제 상실음 막판, 이 상실음 막판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전쟁 가능성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어 녹으리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지구촌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적된 원한과 갈등, 모든 분쟁과 시비가 태풍의 눈, 여기 한반도에서 총체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를 상제님께서는 상실음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삿발을 잡고 70년 동안 힘을 겨루고 있던 남과 북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아 대세가 실음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음으로 판을 마치리라. 상대님의 이 말씀에서 판이란 선천 세상의 판을 말하며 판을 마친다는 것은 선천 세상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천 역사의 막을 완전히 내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상실음입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여기에서 병난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군사 병자 병난은 전쟁을 뜻하고 질병 병자 병난은 괴질을 뜻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전쟁을 막는 괴질병이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발발하지만 이기고 지는 쪽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의 3대 관문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겁입니다. 그러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주는 가을 개벽 상황에서 괴질 병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대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이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우주이법의 총 결론이 생장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춘생추살이죠. 봄에는 인간을 낳고 가을에는 낳아서 기른 인간을 한번 다 죽여서 거둔다. 이것이 바로 가을 숙살기운으로 오는 괴질 병겁입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 일으키느니라.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괴질병겁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니라 천고의 깊은 원을 맺은 모든 신명들이 가을 천지의 숙살, 서리빨 기운을 타고 발동함으로써 괴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천의 모든 원한과 저주와 증오의 기운이 일제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대로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인간 앞에 닥쳐올 시두입니다. 시두는 추살 기운, 서리빨 기운을 몰고 오는 길 안내자로서 시두의 대발은 선천 역사의 끝과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시두 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마비시킨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전문가들은 다음 전염병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원숭이 두 창이 습격하면서 전 세계에 또 한 번 걱정을 안겼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추살 기운인 병난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 전부터 반드시 시천주주 태울주의 조화 기운을 우리 몸에 축적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을 개벽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모습인 세벌 개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변혁은 우리 인간과 지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천지 변화와 대세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세벌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라
약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 이로새. 우리 대조신 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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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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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네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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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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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지사파